안녕하십니까. 생명과학과의 조장천 교수입니다. 오늘은 2016학년도 2학기 미생물학 및 실험 강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새로운 For over 시대입니다. 200 years, 우리는 we've been living in 200년 an 이상 age of machines, 기계 시대에 살고 ushered in 있습니다.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래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기계 시대가 We are at the 생겼지만 dawn of a new age. 환경오염도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생명의 This 시대에 is the biological 적응을 하고 revolution. 들어가고 This is 있습니다. going to have a tremendous impact 바로 on our 미생물 daily lives. 생명의 I mean, we 비밀들이 already 서서히 know how microbes 유전자 influence 혁명을 통해서 what we eat, how 풀리고 we 있고 dress, our health care, 인간과 지구의 and 삶을 now 지탱해주고 being able 우리의 to understand or 건강을 decipher their 지탱해줄 communication 미생물들의 codes and 중요성에 understanding 대해서 how they 많은 function 사람들이 with the 인지하게 structure 되면서 of their 바로 communities. 미생물학의 We're going to take 전성기를 that 현재 knowledge and 우리는 even make better 맞이하고 products for food. 있습니다. 자, 2016년도에 새로운 교통도가 네이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저널에 발간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미생물은 어디일까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동물, 식물이고요. 여기도 미생물, 여기도 미생물, 여기도 미생물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기는 세균이라고 불리는 박테리아고요. 고균이라고 불리는 아케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녹색으로 녹색이 아니네.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던 바로 후보문들의 집합체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여기에서 미생물이 바로 전체 모든 생물들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간과 비롯한 동물, 식물은 매우 조그마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요. 저는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에서 담수환경 미생물학으로 석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지하수 연구를 통해서 박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레곤 주립대학교에서 포스닥, 즉 박사후 연구원 과정을 거치면서 주로 해양 미생물학과 생명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스티브 조바네 교수님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시고요. 미국의 나스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들어왔을 때 사진입니다. 아주 젊었고요. 지금은 늙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MEMB, 즉 분자 환경 미생물학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연구를 할 거냐고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기도 하고 모르시기도 할 텐데요.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제 이름을 검색을 하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최근에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가 국내 연구진이 전 세계 바다에 가장 KBS 많은 실린 적이 바이러스를 있습니다. 분리하는 데 한번 보시죠. 성공했습니다. 이 해양 바이러스는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이은정 과학 전문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동해 바다에서 분리한 바이러스입니다. 육각형의 몸체에 짧은 꼬리가 또렷이 보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제 연구실입니다. 동해뿐 아니라 태평양과 인도양, 극지방까지 전 세계 해양 바이러스의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은 있었으나 실제 분리에 성공한 것은 처음입니다. 낮은 농도의 영양분만이 존재하는 배지를 저희 연구실의 연구 교수이고요. 실험을 계속 수행을 해왔고요. 그 결과 해양에 많이 존재하는 바이러스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바이러스들은 사람에 감염돼 질병을 일으키지만 해양 바이러스는 바다에 사는 세균들을 잡아먹습니다. 바다 세균들은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인 황화합물을 배출하는데 해양 바이러스가 세균을 공격하면 이산화탄소와 구름 씨앗이 적게 형성됩니다. 반대로 해양 바이러스가 줄어들면 이산화탄소와 구름의 양이 늘어나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바다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를 일렬로 나열할 경우에 태양계를 벗어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바이러스가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균과 바이러스는 지구 기후의 변화나 환경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이 바이러스의 분리 성공은 해양 물질 순환과 기후 변화와의 관계를 정확히 해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은정입니다. 네, 잘 길게 보셨겠지만 이 논문은 이제 PNAS라고 꽤 유명한 이제 저널로서 우리 인하대학교의 단독 연구로서 수행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새로운 문을 발견했고요. 즉 새로운 미생물, 즉 세균을 발견하고 새로운 바이러스를 발견하고 그들의 새로운 기능을
발견하는 연구를 저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6학년도 2학기, 즉 이제 미생물학 강의는 2학기 강의로 진행이 되는데요. 강의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미생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미생물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강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 기초를 과정을 통해서 일반 미생물학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 때 응용 미생물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학원 때 뭐 담수 미생물학, 미생물 생태학, 응용 환경 미생물학 등 조금 더 고난이도의 학문을 접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그냥 미생물학이 아니라 미생물학 및 실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서 미생물들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파악을 하고 즉 인경호에서 미생물을 배양을 하고 키워서 그들이 어떠한 미생물인지를 알아보는 그러한 실험 수업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본 2학기 강의의 구성은요. 이론 수업 2시간 그리고 실험 수업 2시간으로 이제 구성이 될 것입니다. 수업 시간은 약간 줄었죠. 왜냐하면 실험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3시간 수업인데 4시간으로 이제 늘었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클래스인 블랙보드를 활용을 해서 관련된 동영상들은 모두 블랙보드에 여러분들이 올려서 링크가 될 계획입니다. 교재는 뭐 여러분들 선배를 통해서 알았겠지만 이제 브록 바이올로지 오브 마이크로오르가니즘 즉 브록의 미생물학이고요. 영문판은 13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역판도 일단 나와 있고요. 가급적이면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물론 알 수가 있습니다만 교재를 통해서 책을 읽어야만 그 저자들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책을 교재를 구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혹시 교재는 제가 2권쯤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제 방에서 읽을 수도 있으니까요.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이나 모든 표는 기본적으로 영문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한글 번역판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의 원어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강의 노트에 있는 그림이나 표를 영문으로 해주면 최소한 여러분들이 그림과 표에 나타나 있는 용어를 한국말로 번역을 통해서 그 용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강의 관련된 동영상은 제가 일부 동영상은 더빙을 한 게 있어요. 즉 영어로 된 동영상인데 제가 한국말로 더빙을 했어요. 그거는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blog.naver.com 오케아누스. 이거 오셔너스인데요. 바다란 뜻입니다. 오케아누스 들어가 보면 브록의 미생물학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즉 디렉토리죠. 폴더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존재할 겁니다. 물론 저작권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더빙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네이버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실험은요. 우리가 미생물학 강의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미생물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미생물의 다양한 생리적인 양식들, 그 다음에 어떻게 생장을 하는지, 어떠한 영양을 얻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자연계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떠한 미생물인지 알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했던 지식들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생물학 강의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겁니다. 특히 자연계에서 인경호에서 또는 인천 앞바다에서 미생물을 직접 분리를 하고 왜 미생물의 99%는 아직도 배양이 안 돼 있는가를 The Great Plate Count Anomaly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특히 16S 라이보소멀 RNA 유전자를 저희가 PCR을 통해서 증폭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전부 다 염기서열 분석을 직접 할 것이며 이들을 바탕으로 개통도를 제작을 하여서 미생물의 개통을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염색법, 현미경 사용법, 생장 최적 조건들, 그리고 생리적인 생화학적 실험들, 키모텍소노미와 같은 화학적인 분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분리한 미생물이 어떠한 미생물인지를 이해를 하고 혹시 그게 새로운 종이라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직접 이름을 지어서 새로운 이름으로 국제학회에 등록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건 전체적인 실험의 내용이고요. 저희가 뭐 바다나 토양이나 자연환경에서 미생물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배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서 평판 배지에 키우면은 이러한 미생물들의 콜로니가 생길 거고요. 이 중에서 잘 형성된 즙락 하나를 따서 스트레이킹을 할 겁니다. 스트레이킹을 하게 되면 잘 예쁘게 분리된 불락 하나를 따서 저희가 순수 배양체를 확보를 할 겁니다. 이 순수 배양체에서 핵산을 추출한 다음에 16S 라이보솜 RNA 유전자를 PCR 과정을 통해서 증폭을 하여서 증폭한 다음에 이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할 겁니다. 이 염기서열 분석하는 게 다 비싸지만 과감하게 제 연구비를 쪼개서라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유전자 염기서열을 직접 확보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요. 그 다음에 개통도를 그리고 이 개통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종인지 신속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종인지를 알아서 혹시 분리된 균주의 특성을 진짜 새롭다면 특성을 다 파악한 다음에 논문까지도 우리가 이후에 여러분들이 뭐 졸업할 때 논문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초 데이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open to the student, 모든 학생들 열려 있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워낙 교수님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와 교육과 봉사와 그다음에 사회 활동이 바쁘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피스 아워를 만들었는데요.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에는 자리를 지킬 때니까 이때는 예약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아오셔도 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중에 모르는 것들, 인생 상담들, 진로 고민들,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다 상의하시면 될 겁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평가이죠. 방법은 아쉽게도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출석은 약 20%, 그리고 태도 20% 합쳐서요. 중간 40%, 기말고사 40%가 강의의 비중입니다. 강의의 배분입니다. 그리고 실험은 조교가 결정할 겁니다. 물론 실험 강의도 제가 직접 많은 부분을 할 건데요. 조교가 출석과 리포트와 태도를 종합적으로 점수를 내서 저에게 알려주면 강의와 실험을 7대3으로 해서 저희가 상대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레이딩을 할 겁니다. 학기 말에 해피할 것인지 새드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학습을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멋진 바다인데요. 이 바다로 여러분들 다이빙을 하게 되면 다이빙을 해서 현미경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처럼 많은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미생물들이 바로 지구의 10의 30승이나 되는 미생물들이 있고요. 그 미생물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지 이번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챕터 1 미생물과 미생물학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바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